네, 머니칼럼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밤사이 FOMC 연준 위원들이요. 뭐 이러면 4월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아니면 6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지금 우리 시장 좀 이렇게 횡보해 가는 가운데 좀 주시해야 될 지금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사님 말씀 들어보고 싶군요. 네, 투자자들은 무조건 오르는 종목 혹은 무조건 통하는 상승 패턴처럼 뭔가 확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확정된 것은 없지요. 시장을 좌우하는 뉴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기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뉴스는 무엇일까요? FOMC 회의일까요? 뭐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발언과 더불어서 시장의 반응을 되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오늘 새벽 경기 지표들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정당해 줄 정도로 충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4월 말로 예정된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서 제시했던 것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지표들이었죠. 매우 공세적으로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율이 계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아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곧 임박했음을 직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난 FOMC 회의 때 점도표에 드러난 올해 금리 인상 확률이 2차례 정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이 로카트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로카트뿐이 아니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역시 모든 조건이 기본적으로 같고 경제 지표의 흐름이 희망한 대로 계속 나온다면 4월이나 6월에는 틀림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리치몬드 연은의 제프리 레커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되면서 조만간 2%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등 오늘 새벽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일제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FOMC 회의에서도 자넷 옐런 비슷한 말을 했었죠. 점도표가 2회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개인의 생각일 뿐 연준의 약속은 아니다라면서 4월에도 금리는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 중요한 뉴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의 시기 따위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매를 맞기 직전에 떨리고 두려운 법이죠. 이미 맞기 시작하면 9대 만나 10대 만나 별 차이 없습니다. 작년 3월 이후 내내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저울질할 때는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했었습니다만 이미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FOMC 회의는 오는 4월 26일과 27일 열릴 예정이죠. 5월 달엔 회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4월이 아니라면 6월 14일, 15일 날 사이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입니다. 한 차례 밀리고 안 밀리고의 차이 때문에 세상이 개벽할 정도의 중대한 변화를 만들진 못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죠. 오늘 새벽 달러화는 고작 0.28% 상승했는데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 많이 올랐어야 됐죠. 좀 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터키와 EU는 난민 협약을 완료했었습니다. 20일 이후에 발생하는 난민은 모두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에 대해서도 터키에 한 명을 돌려보내면 한 명은 유럽에 정착시킨다는 소위 1대1 원칙을 발표했는데요. 그 대가로 터키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정도를 지원받기로 했었습니다. EU와 터키 간의 난민 협약은 브렉시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이슈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딱 하루 만에 오늘 새벽에는 살짝 삐걱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EU가 터키에 대해서 언론 탄압 그리고 인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해서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크게 격노하면서 반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정부가 이미 테러 단체로 지정했던 PKK 즉 쿠르드 노동자당에 대해서 지지자들을 위해서 설치했던 그 천막을 허용한 EU의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유로존에서 가장 큰 위협은 브렉시트죠. 그 브렉시트가 영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결정적 이유는 난민 문제였습니다. 그 난민 문제가 이제 겨우 해결되나 싶었는데요. 다시 EU와의 협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영국의 파운드화는 다시 0.7%나 약세로 전환되었죠. 파운드화의 약세는 결국 달러화의 강세 요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0.28% 수준의 달러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 새벽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은 그냥 FOMC 회의 직후에도 그랬듯이 거의 시장에서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연준의 생각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겠습니다. 4월이든 6월이든 어차피 인상될 것이다라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다면 고작 한 차례 정도 차이가 큰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의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의 여부, 그리고 브렉시트와 연관된 터키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4월 17일 오페크와 비오페크 국가가 모이기로 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전체 지구상의 산유량의 73%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을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자간 합의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다면 적어도 4월 17일 이전까지 유가가 크게 빠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주가 역시 4월 17일까지는 크게 조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전략을 수정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그동안 1996포인트가 기술적 저항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후로 수차례 그 주변에서 실제로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셨는데요. 기술적 저항에 대한 저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 저항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오는 4월 17일까지는 크게 흔들릴 때마다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형성되는 그 분위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좀 대응 전략을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청담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